먹지 않아왔던 음식을 먹으면서부터 치매도 오고 각종 진단들도 늘어나면서 암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게끔 죽지 않아왔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치매, 암. 보험 들어도 이거는 고쳐지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서양의학의 선두주자인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엔 독일과 일본의 이 의학 기술이 미국으로 고스란히 가버렸기 때문에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는 몸에 나쁘지 않아! 이렇게 퍼져 있던 것과 똑같이 암은 음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라는 게 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아직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불과 100년, 길어봤자 2, 3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암은 유전적인 거는 10%도 안 되네. 나머지 90%는 후천적인 거잖아. 먹는 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철저하게 영향을 받는구나. 이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 먹는 거를 어디까지 먹을 거냐 해서 열심히 또 약을 개발하고 영양제를 개발하고 해봤는데 2024년에 들어서 모두 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3 영양제의 배신, 비타민제의 배신, 고용량 메가도스 했을 때 사망률이 더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케팅의 싸움이죠. 99%는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런 정보가 많을 거고 나머지 1%는 현대과학 진실인 팩트는 그래도 밝혀줘야 되니까 이건 무시할 수 없고 10대 때부터 커피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 먹고 하면서 10대, 20대 들어서 20대 때 그래서 갑자기 갑상선암, 유방암 발병률이 확 높아지는 게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먹는 식생활 습관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게 안 바뀌는데 20, 30대 때, 40, 50대 때 발병한 만성질환뿐만 아니고 암이 완치가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이 식이요법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게 식치료에서 한의학에서 이거를 다뤄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방과 한방의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나한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해봐야죠. 약을 다 쓰고 나서 하기보다는 먼저 음식으로 해보고 안 됐을 때 약을 쓰는 게 순서가 맞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즉 100일 정도만 내 몸에 정성을 들여주면 반드시 음식으로 웬만한 만성질환들은 특히 만성변비, 두통, 비염, 아토피 이러한 것들을 약물의 도움 없이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치매 정말 많은 공포 불안을 갖고 오는 질병이죠. 우리가 모두 새롭게 얻은 병은 간병이다. 네, 치매 환자 간병하다가 새로운 병을 얻는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근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먹기 이전에 안 먹어야 될 음식을 제한하면 돼요. 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중금속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뇌를 교란시키는 것은 우리 인류가 먹지 않아왔던 음식입니다. 그거는 단연코 튀긴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식용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음식 문화가 더더욱 튀긴 쪽으로 갔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그 맛이 가짜 맛이라는 거죠.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교란시켜서 중독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몸에 결코 좋지가 않다. 약물과 같다. 그래서 튀긴 게 너무 많아요. 김말이도 튀겨도 맛있고 상추도 튀겨도 맛있고 근데 가공육이 몸에 안 좋은데 이 비엔나 소세지 또 튀겨 먹고 삼겹살 튀겨 먹고 그래서 이 튀김 문화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까지. 라면도 실은 튀긴 겁니다. 겉면이 나온 이유도 튀긴 것 자체가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걸 모든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는 다 알아요. 그래서 튀긴 게 안 좋다니까 엄마들이 에어프라이기 지금 넘어갔는데 그것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입에 맛있게 뇌를 교란시킨 건 결국 몸을 망치고 뇌를 갖다가 치매를 빨리 갖고 온다. 근데 우리 인체는 정말 빨리 적응합니다. 그거를 제한을 해주고 다시 순수하게 완전 배출을 시켜주고 해독하는 것들만 먹어주면요 다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치매는 이제는 지금도 임상실험 정도지 현재 의학이 암을 완치를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치매도 더디게 해주는 약도 지금 효과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예방해주는
약이 있겠어요. 치매 예방약은 없습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약물적으로 봐도. 그거를 뭐 병원에서는 혈관 영양제다 이렇게 다들 처방을 해가지고 마치 되는 것처럼 하는데요. 그런 약이 있었으면 노벨상 받았죠. 그래서 우선은 튀긴 거, 이걸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 튀김으로 인해서 이거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태운 거. 그래서 커피도 제가 태운 거다. 똑같다. 튀긴 거랑 버금가는 화학물질 변성들이 나타난다. 이건 뭐 이미 셀 수 없이 수천 가지가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단백질 변성을 갖고 오는 이것들이 결국엔 치매를 갖고 오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먹으니까 먹는 건 이런 거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횟수를 제한하세요. 제한하시고 실천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라고 한다면 뇌질환이긴 한데요. 그것은 결과죠. 뇌는 어디에서 먹을 거를 잡아당겨서 먹고 있을까요? 장에서 만든 혈액 공급을 받겠죠. 그래서 장에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혈액을 타고 올라가서 뇌로 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장에서 만든 영양소들이 중요하고 영양소를 전달하는 혈액순환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영양소를 만드는 것을 혈이라고 불렀고요. 혈을 머리까지 혈액순환을 통해서 만드는 것을 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와 혈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혈을 만드는 장에서의 영양소를 만드는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일단은 영양소 문제 때문에 장 건강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장이 안 좋아졌을 때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장이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뇌의 건강 상태가 장의 건강 상태랑 굉장히 밀접하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이 실제로 많이 꽉 차 있고 변비가 있는 분들이 신매라든지 뇌의 활동이 자꾸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장의 건강은 결국 혈액순환이라든지 영양소의 문제와 그리고 장의 건강 상태가 뇌의 건강 상태랑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거나 혹은 뇌 건강 상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뇌를 어떻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을 먼저 비워내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장이 그득하지 않게 그리고 변의 색깔, 모양 이런 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뇌의 건강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육식과 채식의 비율을 나눴을 때 사람은 잡식성인데요. 잡식성은 골고루 먹는다는 건데 채식의 비중이 최소 70% 이상이 돼야지 건강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동물 중에서 초식 동물들은 치아가 채식에 맞게끔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다 어금니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죠. 말이라든지 소들은. 근데 육식 동물들은 송곳니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끊어 먹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치아는 채식에 맞는 치아가 70%예요. 또 하나 이야기를 든다면 초식 동물들의 장 길이와 육식 동물의 장 길이는 다른데 육식 동물들은 굉장히 짧고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다른 동물의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이 몸 안에서 오래 남아 있으면 독소가 돼요. 그래서 빨리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육식 동물의 장의 길이는 짧아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채식 안에서 그 영양소를 뽑아내려면 오래 머물러야 되거든요. 심지어 반추까지 하죠. 다시 돌렸다 다시 돌렸다 이렇게 먹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사람은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딱 어중간한 중간에 70% 정도가 채식에 맞게끔 장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채식을 좀 더 많이 해야지 되는 건강해지는 몸의 상태가 되고요. 아무리 육식을 많이 먹어도요. 채식이 없으면 육식이 흡수가 되지 않아요. 딱 70%, 3배 정도를 먹어줘야 육식 먹은 만큼이 소화가 돼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람의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육식을 한 60g 이상을 먹게 되면 그다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 60g 플러스 3배면은 대략 한 200g 정도가 채식을 들어왔을 때 육식이 그만큼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러저러 했을 때 육식이 한 20-30%, 채식이 7-80%가 되면 몸에서 건강하게 육식과 채식의 조화를 이루어서 소화 흡수가 되기 좋은 식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식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년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식습관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도 좀 전에 많이 강조를 드렸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일을 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쉬는 것도 일을 하면서 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휴식을 가질 때 그 일조차도 휴식을 같이 하면서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 방법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휴식을 조금 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나 여유를 좀 가지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것이 스트레스랑 연관이 되겠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질 때 첫 번째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꼭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많은 스트레스가 왜 오나요?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관계 때문에 올 거예요. 인간관계.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복잡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 관계 때문에 생기는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다른 여러 가지 나의 생활에서의 문제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관계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년이 될수록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게 중년이 됐을 때 비로소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결이 맞는 사람들, 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나랑 안 맞아서일 거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지내고 그 결이 맞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중년의 건강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책 중에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버드대에서 70년 동안 연구 조사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행복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첫 번째, 건강은 당연하고요. 쭉 나가다가 중년에서의 관계인데 40대 이후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게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뭐 자기개발 막 다 좋지만 돈도 많은 것도 당연히 뭐 중요한 걸 수도 있지만 건강하고요.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의 그만큼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에 관심 가지시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중년 이후가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라고 한다면 뇌 건강인데요. 뇌 건강을 좋게 하려면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시고요. 아침 식사할 때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저탄수화물을 하신다고 너무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줄이게 되면 뇌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모든 걸 가동을 해요. 그래서 뇌가 안 좋아지는 식습관은 다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있는 거, 가급적이면 미네랄, 비타민이 많은 채식들이 좀 많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걔네들을 씹어서 드셔야 돼요. 씹어서 드셔야 침이 분비되고요. 침이 잘 분비가 돼야 뇌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식습관을 꼭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수면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뇌가 해독이 되고 뇌가 회복되는 시간은 수면할 때 회복이 돼요. 수면 시간대에 뇌에 있는 척수액들이 척수까지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싹 왔다 갔다 하면서 뇌를 씻어내거든요. 그게 뇌를 해독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을 8시간 정도를 꼭 하루에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꼭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유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해도 유산소가 돼요. 숨이 차면 되거든요. 하체 운동 많이 하면 허걱거리잖아요. 그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조깅 해주는 거 좋고요. 등산, 수영 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에 혈액이 쫙 공급이 되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들어간 채식을 꼭꼭 씹어서 해주시고 충분하게 주무셔 주시고 운동을 적당하게 해주시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그것보다 좋은 게 없으실 거예요. 많이 웃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웃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고 일부러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크게 웃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손발을 많이 움직여주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때 움직여줄 때 자극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손끝을 이렇게 부딪혀주고 손끝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많이 좋아지고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올라가는 경락들이 뇌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발지압, 손지압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침 식사하고 꼭꼭 씹어 먹고 그런 것들을 듣고 하지만 마시고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꼭 내가 오늘 하루에 요거 하나는 실천하겠다 생각을 해서 반드시 실천을 꼭 해주세요. 유튜브 좋은 정보를 많지만 실천을 해주는 것이 실제로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에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전두 축두엽 치매이고요. 또 레비소체 치매가 있고요. 혈관성 치매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장 치매로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은 치매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더 이상 노인성 질환이 아닌 만성 질환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는 50대, 60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20대, 30대 또는 40대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노화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노인성 질환이 아닌 우리의 생활 습관, 즉 식생활 습관과 우리가 매일매일 해 나가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만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뇌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건 바로 뇌가 상당히 위축되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뇌에 비해서 현저히 위축된 뇌를 볼 수 있는데, 이 위축된 뇌를 내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뇌신경세포가 죽고 재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뇌신경세포 또한 우리 몸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세포, 즉 장세포나 근육세포나 우리 위세포와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이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점점 저하되고 차단될 때 뇌신경세포는 살아가지 못하고 점점 위축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치매, 즉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을 이 혈액순환의 저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논문 또한 서포트해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타우 프로틴이라는 이 프로틴이 치매의 원인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타우 프로틴은 요즘에 나오는 논문에 보면은 치매가 일어나는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일 것이다라는 학설이 더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혈관을 살펴보면은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지고, 그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뇌신경세포가 여러 다리, 즉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들여서 뇌신경세포가 살아가고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뇌신경세포로 가는 모세혈관의 바로 옆에 보면은 모세임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혈관이 막혔을 때, 즉 석회나 점액질이나 이물질이 막혔을 때 임파 모세관이 그것을 빨아들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혈관을 막히는 식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모세혈관도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임파 모세관 또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혈액순환이 정말 저하가 되게 되는데요. 이 타우 프로틴이나 여러 가지 우리 뇌신경세포가 일을 하거나 기능 저하로 일어나는 이물질들을 이 임파 모세관이 또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타우 프로틴 같은 것들이 우리 뇌신경세포에 남아있다, 우리 뇌에 남아있다는 소리는 첫 번째, 혈액순환이 저하가 됐다. 두 번째, 임파 모세관이 기능 부하가 됐다, 과부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청소하지 못하고 우리 뇌 안에서 떠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현재 나오는 논문들의 학설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신경세포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뇌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치매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사고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계산을 하지 못하고요. 또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그럴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의 기능 중에서는 공간 인지의 기능도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이 기능이 점점 저하가 돼서 많이 갔던 길이 낯설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종종 길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흔히 아는 기억력 저하. 처음에는 깜빡깜빡거리세요. 그런 다음에는 자꾸만 가스불을 켜놓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치기 시작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내가 아침에 뭘 먹었지 하는 아주 최신의 기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최신의 기억, 즉 내가 아침에 뭘 먹었지? 내가 방금 누구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누구랑 통화를 했지? 이 정도면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자꾸만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을 까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얻는 어떠한 정보들, 전화번호, 아니면 내가 얼마 전에 여기 학원을 가는 길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노인정을 가는 길을 알았는데
금방금방 그게 기억이 안 나고 까먹는 겁니다. 이게 놓쳐서는 안 될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빨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로 오는 것이 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연구가 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운동으로 꼽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운동을 했을 때 내 혈관을 관찰한 결과 직접적으로 혈액순환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도 하셔야 돼요. 이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많이 하시죠. 참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걷기로 시작하셔서 가벼운 조깅, 그리고 점점 강도를 높여 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강도를 높여 가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약간의 땀이 날 때 우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만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대량 방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강도를 점점 높이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대의학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만성질환과 똑같다. 또 이거를 더 자세하게 표현해서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흡연하는 것과 같다. 당뇨와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의 중요성 아시겠죠? 이 운동을 하시기에 만약에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평소의 생활에서도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을 사용하세요. 매일 계단을 사용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의 운동에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때 우리가 습관이 돼서 항상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하시고 거기까지 걸어 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이 우리의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 생채소와 생과일을 많이 먹어주는 겁니다. 생채소와 생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듬뿍 들어가 있고요.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우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튀김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이 튀김은 우리의 혈액순환을 가장 저해시키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튀기면은 아주 높은 온도에 기름을 써서 튀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음식을 싸고 있는 인지질이 과산화 지질로 바뀌게 되고요. 이 과산화 지질은 우리 인체에 흡수가 돼서 활성산소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혈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혈구를 파괴하면은 혈액이 오염이 되고 혈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혈액 양이 부족하게 되고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면은 점점 혈관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